현재 이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크림반도, 여기에는 러시아의 대규모 군병력이 배치해 있는 상황이죠. 뭐 자국민 보호하겠다 이런 명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자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개입을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흑해 함대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뭐 최후 통첩 안 했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최후 빨리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흑해 북쪽 크림반도 긴장감, 이게 사실 우리와는 잘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요. 전문가를 연결해서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역사적인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고재남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해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크림반도 사태, 크리미아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큰 원인은 그 친서방 야권 세력이 그 지난 2월 21일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합의한 그 유혈 종식을 위한 그런 합의를 파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당시 그 야권 세력들은 일방적으로 그 야누코비치를 사퇴를 시키고 또 이 친서방 주도의 과도 정부를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과도 의회에서 러시아어를 그 제2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지위를 그 박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하. 이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그 러시아인들의 반발을 초래를 했고, 예. 또한 그 푸틴 정부도 이 과도 정부의 이러한 그 과도한 친서방 정책을 저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도 정부가 친서방 쪽으로 가니까 러시아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크림 공화국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먼저 보도록 하시죠. 크림 공화국의 인구 구성입니다. 러시아인이 60%로 가장 많고요. 우크라이나인이 26%, 타타르인이 12%, 뭐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크림 공화국은 사실 1954년까지 구소련의 영토였기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우크라이나와 크림 공화국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조금 전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대무역로 확보와 그리고 군사 어떤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피를 흘렸던 그런 어떤 그 현장입니다. 예. 러시아는 그 제정 러시아 시대인 1800년대부터 크림반도로 진출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노력을 기울고,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터키와 수차례에 걸친 어떤 전쟁을 겪었어요. 전제 말씀하셨던 예. 대로 이 2차 대전 때는 또 독일군과의 어떤 그 소련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크림반도는 이 1954년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제1서기가 러시아 행정구역이었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행정구역으로 변경시키기 전까지 예. 약 170여 년간 그 러시아 영토로 지속돼 왔었던 것이죠. 아하. 그러나 이제 갑작스런 그 소연방 붕괴 과정에서 이 그 크림반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냥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그 병합이 됐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들의 다수는 원래가 러시아 땅이었었고, 또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러시아인들이기 때문에, 예. 90년대에 그 러시아 민족주의가 그 발흥을 하면서 러시아로의 어떤 병합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 당시 그 현상 유지 정책을 선호했던 엘친 정부는 그 우크라이나와 97년 그 우호 협력 및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내에 있어서 자치 공화국 지위를 그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 봉합을 시켰던 것인데, 이번 지금 반정부 데모를 통해서 이 정권을 장악한 이 과도 정부가 과도한 어떤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자치권을 신장시키거나 내지는 그 러시아와의 어떤 그 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크림반도 내 러시아인들의 어떤 이 과도 정부에 대한 데모가 확산이 됐었고, 그거를 예. 이용해서 지금 푸틴 정부가 이 군을 파견해서 크림 지역을 사실상 지금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러시아가 현재 크림반도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뭐 즉각 항복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이런 뭐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뭐 그건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러시아가 좀 무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그 임시 정부가 이 군의 전시 태세를 하다라고 또 일본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양직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군사적 유혈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감이 이제 표출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러시아가 일단은 공격을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어떤 공격을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상 사실 또 이 흑해함대 사령부도 우크라이나 측의 이와 같은 주장을 즉각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발적인 어떤 충돌 사태를 배제 못한다는 것이 참 걱정사항인데요. 예.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 간의 대치 상황 속에서 우발적인 어떤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대규모 어떤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제3차 대전의 발발이니 뭐 이런 어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푸틴 정부는 사실상 크림반도에 대한 군사적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러시아 정부의 어떤 입지를 강화시키고 우크라이나 내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어떤 그런 국가 이익이라 해야 될까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협상을 지속해 나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발적 충돌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사실상 어떤 이번 사태의 예측 불허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서방 입장도 살펴보죠. 옛날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핵을 개발하던 나라였는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인가요? 1994년에 체결됐다는데 이걸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대가로 미국 등 서방국은 우크라이나가 위험에 빠졌을 때 보호를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가 군사 개입에 계속 들어갈 경우 미국도 개입을 해야 되고 자칫 이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대해서 잠깐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소련이 갑자기 망하다 보니까 소련 시대 때 이제 전략 핵무기입니다. 이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한 전략 핵무기가 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걱정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양측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랄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배치된 전략 핵 내지는 전술핵을 전부 러시아로 이관하는 그런 조치를 이제 추진을 하면서 이들 국가한테 이제 안보적인 어떤 보장과 그리고 경제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도 당시 사실 처음에는 좀 주저했습니다만은 당시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사실상 또 이제 핵무기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에서 이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 서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영토 통합성이랄지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글귀를 양해각서에 포함을 시켰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군의 이 크림반도의 어떤 침공은 그러한 우크라이나 영토 통합성을 해치는 그런 조치라고 이렇게 서방 세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 부시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시켜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러나 이제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죠. 독일과 이 프랑스가 동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포기됐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의 크림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지금 이루어지니까 이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제재 조치를 지금 취하겠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도 그게 동참을 해라.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재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랄지 어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일촉즉발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고재남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